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출발 업앤다운 유한태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양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종목들도 반반인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어제 장중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서 종가가 좋게 나왔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부터 약한 모습 이어가면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 매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시장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약한 모습 이어가면서 오늘 거래소 시장은 수출주 위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증권주, 조선주, 화학주, 통신주 가릴 것 없이 거의 대체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주들도 약세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 섹터들이 있는데요. 오늘 화장품 섹터입니다.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 다시 뉴스에 반영이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화장품 섹터주들이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에서도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어제 시장에서 급등했었던 중군당은 소폭의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의 좀 순환매가 이어지는 모습이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오늘 장 초반에 뉴스를 등에었고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했었습니다만은 이내 약세 부분으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P 시스템과 테라세미콘 두 개 정도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SFA라든지 비아트로는 좀 약세로 전환된 상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도 좀 종목별 등락이 좀 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 시장은 대체로 좀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호텔신라의 반등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좀 편입 가능성 때문에 현대상선의 급락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합해서 거래 대금이 가장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꺾이지를 않는데요. 오늘은 또 IPO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죠. 이 종목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셀트리온 좀 상당히 지금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FDA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서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금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모습 셀트리온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종근당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일단 셀트리온의 강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원까지 잠깐 돌파한 이후에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라서 한 11만 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점도 일단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의 강세는 꾸준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뉴스가 기정사실화됐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 맥이 좀 살아있는 분위기고요. 특히나 바디텍 메드 지금 좀 액면 병합을 앞두고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그런지 기대감 좀 반영되면서 현재 6%대 오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개장 전에 추천주로 좀 제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워낙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하려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4,100원대에서 200원 사이에 좀 매물이 있죠. 개파락했던 예전의 구간을 생각한다라면은 그래서 최대 매물 구간이 한 4,200원에서 4,3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가장 중요한 변곡점 4,000원인데요. 4,000원대 주가가 확실히 안착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디텍 매드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옆으로 계속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계속 등락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한 4,200원, 박스권 하단을 3,7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뚫리면 그쪽 방향에 맞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호텔신라도 함께 좀 묶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 소비 섹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화장품 섹터 주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의 위축이라든지 중국 전체 GDP 성장률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성장 레포트가 나와서 장 초반에 이제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요. 일단 좀 우려할 부분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처럼 우리나라 그룹보다는 계속적으로 로컬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좀 올리려는, 그러니까 로컬 업체들을 키우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더 국내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장 수출주로서 효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섹터가 화장품 섹터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소비력 많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12월 달 수출 실적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의 반등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한국 콜마 기준으로는 한 10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한 40만 원 정도의 저항대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LG생활건강도 100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해서 안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은 일단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시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접근하신 전략이 좋겠습니다. OLED 장비군들도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AP 시스템 오늘도 신고가네요. 이 종목 포함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함께 대응 전략 주신다면요? 네, 비아트론이 먼저 불을 질르기 시작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AP 시스템 그 이후에 테라세미콘까지 순서를 바꿔가면서 상승을 계속 주도하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비아트론 최근에 조정 들어간 모습이죠. 27,000원 찍고 난 이후에 강한 조정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000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라서 일단은 비아트론 추가적으로 조정 여부 좀 지켜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AP 시스템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강력한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장 초반 고점 찍고 강하게 밀리고 있다라는 점, 상승폭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이격 축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좀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는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의 관점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후발주자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탄력이 옮겨지는지 여부도 좀 면밀하게 좀 체크하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합해서 낙폭이 좀 상당히 깊게 나오는 종목이 현대상선입니다. 무슨 뉴스 있을까요? 이 종목 급락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 함께 주신다면요? 네, 좀 아까 아침에 이제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좀 유동성 확보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현대상선 많이 어렵죠. 현대상선의 어려운 시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락폭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데 현대상선, 현대그룹 측에서 어떤 방법을 좀 취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지난번에 현대증권도 매각하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좀 자금 마련 쪽에서 계획이 좀 더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경기가 회복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해운 업황 자체도 좀 좋지 못합니다. 현대상선의 자금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면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한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 시총 상위주들 부진합니다. 포스코도 현재 16만 원 좀 아슬아슬한 모습이고요. 여기에 현대모비스도 오늘 좀 비교적 크게 밀리는데요. 대형주들 함께 좀 봐주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 약합니다. 현대차 그룹주 다 약하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라든지 모비스, 포스코 다 약한 모습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선물에 연동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지금도 코스피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계속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의 매수로 삼성전자가 급반등하면서 지수를 견인시켜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수 1870대 지지력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의 좀 의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중국이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떻게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하락으로 전환되는지 이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파생 쪽에서의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10시 반 이후에 방향성이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와 연동되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일단은 중국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봐주시고 투자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